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죠. 이른바 벽간소음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벽을 뜯어서 들여다봤더니요. 이곳저곳 빈틈투성인 벽돌들이 있었는데요.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건설사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세대의 벽은 두께에 대한 기준만 있고 소음의 크기 같은 성능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12월 22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퀴즈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여러분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매물 총 2건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부동산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보죠. OX 퀴즈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도 풀어보신다면 더 유익한 시간 되겠죠. 자, 준비된 4문제,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3대 악재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네, 세모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도 내드리죠. 이 부동산 3대 악재, 수익형 부동산 매수 기회일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오카드 틀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3대 악재가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기가 올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역시 세모까지 들어주셨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면 보유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3대 악재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라고 여쭈었는데 세모카드를 들어주셨어요. 미국의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사실이 당장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세모카드도 역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은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전부터 네.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할 예정이다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터졌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주택 공급 과잉 논란도 계속 지속돼 왔었고요. 또한 대출 규제 발표가 지난주에 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발표한 이 미국 금리 인상 이러한 한국에서 휘발유를 붓는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그리고 또 미국 금리의 인상 이게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3대 악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많이 우려 섞인 얘기를 하실 텐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0.25% 제로금리에서 0.25%로 미비하게 굉장히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장에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개월 전부터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중 은행들이나 대부분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관리를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던가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도 받지만요. 중국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그 경제가 좀 성장률이 둔하게 되게 된다면은 인근에 있는 중국과 교육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의 거래 환경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신뢰도나 중국 당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분에서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으로 시작되는 금융위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우량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가 좀 낮아졌고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 자본들을 다 끌어당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떤 그러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최근 6년, 7년 동안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 침체지기가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이유가 중국에서의 영향도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한국 자체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을 소폭했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눈을 안 보고 갑자기 금리를 올릴 경우엔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된 자본들도 다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금리를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로 지금 약간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관심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레버리지 효과를 두려고 하십니다. 네. 대출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출 이자, 이 부분이 바로 한국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수요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사자. 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지 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더 이자 비용을 많이 내고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두 가지 발레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보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미국 금리는 부동산 3대 악재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파급적인 어떤 이런 부동산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 수요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갈릴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 공급 과잉 논란 또 대출 규제까지 지금 3대 악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는 곧 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연결되는 두 번째 문제 살펴보면요. 부동산의 3대 악재, 수익형 부동산 매수 기회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5카드를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악재 상황인데 지금이 매수 시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투자는 아무래도 생각의 역발상이 필요한 거고요. 위기일 때 더욱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시는 거고요. 간단한 예로 98년도에 있었던 우리 IMF 시대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네.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대출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다 2배, 3배 이상의 차익을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뭐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수익형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치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도 아무래도 대출을 활용하시면서 월세를 보시면서 네. 시세 차익을 보시면서 월세도 보시는
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런 아파트에 대한 얘기, 주거의 부분은 아마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시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지금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투자는 임대소득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보시는데요. 이 둘 중에서 시세 차익은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하시기보다는 전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대부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자산 수익률이란 게 있고요.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란 게 있어요. 총 자산 수익률은 이 총 아파트나 혹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그 매매 가격, 판매 가격과 실제로 나오는 임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총 자산 수익률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대출을 활용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수익률을 봤을 때 올라가는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요. 물론 총 자산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임대료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네. 보여지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순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자기 이자 비용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디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하시기보다는 지금 나오는 수익들을 대출에 상환하는 목적을 두시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네. 나중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 부분이 가장 큰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익형 부동산은 가치가 두 가지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아무래도 집주인들, 상가 주인들은 금리에 핑계를 대면서 임대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병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로 장기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분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시장인 자정작용이라고 있어요. 네. 수요와 공급이 잘 맞물려지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가격이 싸지게 되고 싸지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많아지면은 공급량이 없다 하면은 공급을 늘려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율이 맞춰지면서 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가격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되게 되면서 수익률이 다시 깎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수익률은 높지만 네.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매매 가격 자체가 다시 또 재형성되면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한 대출을 무리하게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을 파시려고 하실 거고, 그쵸. 예, 그런 분들은 또 가격 조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평한 가격, 시장 공정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 시장 동향을 살펴보신 후에 그 다음에 투자에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3대 악재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은 괜찮다라는 지금 설명 들어봤고요. 제가 앞서도 잠깐 질문을 끼어들여서 해드렸는데 자, 드디어 이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침체기가 올까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공급량이 워낙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세모카드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좀 전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자정작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 한 해 분양시장에서 풀린 아파트 분양 물량이 42만 건입니다. 42만 가구가 풀렸고요. 내년 지금 앞으로 분양될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32만 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니고 꽤 많은 수치지만 네. 올해보다는 한 25% 정도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런 시장 어떻게 보시면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이 적재적소에서 서로 향충을 맞춰가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보셔야 되면은 원래는 기존엔 30만 가구가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분양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분양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최근 7에서 8년 동안 묵혀놨던 이런 부장 토지를 일시적으로 공급을 내놨기 때문에 네. 밀어넣기식 분양이라고 하죠. 일단은 분양이 좋을 때 분양을 해놓고 그 이후에 건물들을 올리는 이런 판국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공급이 되었고요. 앞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분양을 했고 공사가 진행돼서 입주가 2018년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 논란이 2018년에 나온 거고요. 하지만 내년 분양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년 시장이요? 내년 시장뿐만 아니고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갈 때 금리 떨어지면 어떻게,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수익률 떨어지면 어떻게 고민을 네네. 하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가 주택들 같은 경우도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노후도로 이게 쌓이게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불안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주택으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 주택들은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노후도라는 게 쌓일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 물량, 분양권이란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를 하셔도 향후 1년이나 2년이 있더라도 노후도란 관계가 없고요. 또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전세난으로 인해서 가격이 점점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특히 소형 아파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금 평균 아파트에 나와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2천에서 3천이 최저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리스크 없이 볼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들을 하세요. 네. 실제로 최근 동탄 이신도시에 한 아파트 분양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현재 거주민들이 분양 청약률 자체가 15%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 85%의 수준은 대부분 서울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수요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 투자 수요라는 다 말씀이시죠? 투자 수요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많은 데들은 아무리 좀 예를 들어서 높은 가치가 높게 평가가 매겨지고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한 상승 효과로 동반 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격은 가치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제일 확실한 것이 제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분양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시장도 어둡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네. 세모를 든 이유는요.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 한 해 동안 분양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30만 가구입니다. 네. 하지만 12만 가구가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을 보시면서 물량을 풀어냈고 밀어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올해 굉장히 많은 미분양 네. 토지들에 많이 풀어 있었지만 내년도 어느 정도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분양 물량이 한 25%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은 나와 있지만 또 확실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투자 임하셔야겠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도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3대 악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부동산 함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아파트에 네. 대한 투자, 분양에 대한 투자 이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얘기예요. 시청자님들께서 다들 보유하시던가 보유 예정인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자기 주택이죠.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살 집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전세난과 이로 인해서 매매 아니면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세를 할 바에는 그 돈으로 이자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계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주택이 저금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갈아타기식 전략을 많이 세우셨어요. 주택 임대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기간 자체를 무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또 저렴한 금리가 나오고 저렴한 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식 정장으로 네. 전략으로 기간을 늘려왔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파시지 마시고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매수 심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월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 아니면 월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매매 아니면 전세였는데요. 네. 이제는 월세 시장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면서 맞아요. 월세 아니면 전세가 됐고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자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전세를 두시지 않고 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월세를 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월세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던 월세로의 전환이고 그로 인한 전세난인데요. 네. 내년에 만약에 대출 금리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이 된다면은 이 전세난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건 올 한 해 동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네.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거기에서 많이 그 피해를 보시면서 이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저는 어떻게든 시장은 결국은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여건을 보시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출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전세를 활용하시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고 좀 깜깜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시안적인 시선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비교를 하면서 보신다면은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리금 분할 상환이 지금 주 골자인데요. 그렇죠. 내년 2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돼서 못한다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금을 낮추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매월 들어가는 원금 부분을 낮춘다는 거예요. 기간이죠.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어차피 분할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매달 들어가는 원금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요. 이자율을 대시기 전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2월 전에 대출을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정금리로 적용해 놓으시고 하신다면은 네. 금리 상태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어떤 매월 나가는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자기 자본, 자기 집을 보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대 악자를 비롯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저희도 기분이 좋을 텐데, 하지만 한능빈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희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좋은 투자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화 377-0273번, 문자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771-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TV 시빈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신월 이동에, 네. 저기 동원 대자뷰를 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서 그 사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 아니면은 신월 이동에 대림 아파트도 있는데 그걸 사는 게 나을까? 네. 동원 대자뷰를 사는 게 나을까? 그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매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네네네. 네, 두 아파트 모두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실거주를.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두 곳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 네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매수를 하실 계획이시고 실거주 목적이신 거죠? 네네. 네, 몇 평을 보시고 계시죠? 32평이요. 32평형이고요. 예. 32평에서 그 동원 대자뷰하고요. 네. 신월 이동이 똑같이 신월 이동이 그 대림 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을 샀으면 더 좋을까 하고 그 사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아파트를 말씀하셨고 동일한 위치, 동일한 지역이죠? 예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네요. 조금 간격이 그렇게 멀리는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한 100m 정도. 예예예. 네, 여기 보시면은 대림 아파트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예. 대자비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둘 다 특징이 저단지 나홀로 그렇죠. 아니면 두세 동짜리 아파트인 거고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32평 얼마 정도에 알아보셨나요? 저기 대림 아파트는요. 네. 지금 현재 그게 연도수가 좀 더 돼가지고 3억 5천 달라고 그러고요. 네. 동원 대자뷰는 그 15층에서 15층 탑층인데 3억 8천을 달라고 그래요. 네. 어떤 걸 구매를 했으면 더 좋을까요? 일단 이곳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냥 그 근처에서 가까이 살았으니까 네. 어디 특별하게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것도 없고 어디로 이렇게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주변을 그냥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시라는 거랑 실거주 목적이랑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둘 중에 어디를 하느냐? 네네.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한 데 하세요.
왜냐하면은 생활 환경이나 아파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실 거면은 좀 더 저렴한 데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신다면은 네. 야,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조금 다른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 네. 만약에 그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럴 네. 때는 또 어디 방향을 좀 선택해 주실까요? 일단은 투자 목적이신 거고 여유 자금은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한 2억. 를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전세를 네. 활용해서 하시는 네. 방법이 있잖아요. 예. 이 정도 금액 되면은 전세가 한 70% 정도 되면은 한 6억 정도 선에서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를 활용해서. 예. 근데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서울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네네.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선택을 못 하시는 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거주하실 아파트를 어떤 걸 하실 거냐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어차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규모와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아파트의 규모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저렴한 데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예. 네, 투자 목적은 다릅니다. 예. 그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요. 그런데요, 네. 선생님, 그 두 개 중에서 이렇게 그 저렴한 거는 보니까 향이 전부 서향이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저렴하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사실은요, 이 두 네. 아파트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조금 비싸고 조금 낮고는 물론 연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네네. 바로 향의 차이예요. 층의 차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플러스 네. 마이너스해서 상한가와 하한가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평균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있다던가 이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은 5천에서 1억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먼저 동일한 향과 동일한 층과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좀 더 저렴한 거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실거주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란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한 2천만 원 더 비싸다. 네. 근데 남양이야. 조망도 좋고. 그럼 네. 당연히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차차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립니다. 7866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구리시 인창동 일신건영 아파트 49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구리시에 있는 일신건영 아파트입니다. 평형대가 좀 커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네, 49평형입니다. 네. 중대형 평형 볼 수 있겠죠? 네. 매도 시점 잡아주시죠. 일단은 이 구리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남양주 옆에 붙어 있는 네. 서울과 남양주의 그 중간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규모 단위에서는 제일 예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만큼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지속적으로 했고요. 네. 최근 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과 어마어마한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도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지금 해당 아파트 지역이 바로 뭐라고 하죠? 그 난민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나무로 합판으로 지어진 주택들. 네, 판자촌. 예, 판자촌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 판자촌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불 능력이나 아니면 수입 능력이 굉장히 저렴했던 이런 분들이 계셨던 아파트인데 그런 부분을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만 했어도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네. 49평형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형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특히 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해당 매물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이 바깥쪽에 장자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지역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리시에서의 부촌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리시에서 좀 외곽에 있고요. 네. 그 순환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도 들리는 그러한 아파트인다가 네. 거기다 또 다른 안 좋은 49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은요 지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네. 지금 입지 여건에 따라서 좋다 마냐 이 부분이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안 좋은 평형대입니다. 평형.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나 평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빨리 매도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 33평형 가지고 있고요. 네. 장인 뉴타운의 10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두 아파트 모두 지금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네. 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두 채의 아파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답심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 2010년에 샀는데요. 네. 재건축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얼마에 적하셨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09년에 사가지고요. 네. 재건축을 해서 지금 전세하고 월세 껴서 지금 놓고 있어요. 네. 지금 월세는 어느 정도 받고 계시죠? 월세는 50에, 그러니까 2억 7천에, 그러니까 원래 전세가 3억 7천에서 4억 가까이였거든요. 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지역 내에선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던 동네였고 그만큼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은 네. 네, 지금 본 매물지 인근에 청량리라던가 전농동의 재개발, 그다음에 주거 생활 개선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답심리 레미안 위브와 인근에 있는 그 전농동 재건축 시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 최정수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또 문화의 거리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네 자체가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유해시설도 지금 많이 사라졌고요. 예.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새로운 상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 자체가 점점 생활 여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굳이 뽑자면 저는 한 2년 정도 있다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 2년을 말씀드리냐면은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대선이 되면은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공약 중에 한 개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고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 때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해올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좋게 평가된다면은 투기 우려가 있다 해서 부동산 억제책을 필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년 후에 지금 전농동이라던가 청량리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그때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전망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장인 뉴타운 말씀하셨죠? 네네. 몇 구역이죠? 10단지입니다. 10구역이요? 10단지? 네. 여기가 네. 돌거지역 인근이잖아요. 예. 그쵸?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네, 본 매물지가 제가 알기로는 돌고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붙어 있지는 않고, 네. 네, 돌고지역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돌고지역 인근에 있는 네. 장유탄 지금 매물집 네, 위치 지금은 찾고 찾았습니다. 계신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여기가 석계역이고요. 돌고지역이 이 위치고요. 장위 10구역이 대략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한 이 10구역의 10단지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총 가구 분양 물량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5%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뭐 재건축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안에 있던 가구 수에다가 앞으로 사업이나 어떤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파트를 올려놓고 거기서 일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그걸로 비용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네네. 그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호수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장인 뉴타운 중에서도 높은 편이에요. 네.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약간 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죠. 예. 특히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그 13구역이라던가 12구역이라던가 지정 해제가 된 부분도 있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네. 본 매물지 10단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유를 하시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8164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삼성동 롯데아파트 23평 전세 임대를 주면서 매수를 하려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시세는 7억 3천에서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가가 5억 5천 정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삼성동 롯데아파트를 말씀하셨고 또 네. 23평. 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형평형이죠. 소형평형이죠. 네, 과거에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소형평형이 어느 순간 빛을 발하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지도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지역에 특히 이 아파트의 특징이요. 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가격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소형평형 때부터 가격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본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가격 방어를 정말 잘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었던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뭐죠? 일단 첫 번째는 복지가-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동이라는 강남의 삼성동이라는 네. 거기에다가 25평형이나 소요평형이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격 방어가 충분히 됐습니다. 네. 물론 이 본 매물지 인근에 있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도 대형 평형대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하지만 소형평형이기 때문에 소형평형은 대형평형에 비해서 거품이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수요도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형평형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은 소형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이나 네. 좀 더 작은 평형대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가격 방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강남구청역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삼성동 자체가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국제교류 복합지구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한전부지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이 풍부하고 또한 그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는 앞으로도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살펴봅니다. 00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송도에 위치한 더샵 엑스포 10단지가 올해 전세 만기인데 팔아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송도에 위치한 더샵 엑스포 네. 10단지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샵 엑스포 10단인데요. 송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 네. 걱정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올라가셨는데요. 특히 이 송도 더샵 엑스포 저는 전세 만기가 되더라도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도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네, 일단은 안 보이는 것들은 치워주고요. 네, 먼저 더샵 엑스포 10단지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고요. 네. 지금 일부 지역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 어떤 그런 여건들이 사실은 이 송도 자체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뭐 예산 문제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기업에 대한 토지들, 그러니까 토지들에 대한 기업 투자가 사실은 이 도시 자체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이 주거의 목적보다는 경제자유구역,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주 요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업의 입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기업에 팔아야 되는 토지 자체가 50%를 채 팔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주가 아직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송도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해당 매물 인근 지역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예능 프로그램 송일국, 삼둥이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되었고요. 또한 그것은 단순히 예능뿐만 아니고 더 큰 게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보이는 최대위 송도 국제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해외 학생들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해외 가족 단위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제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국제학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아파트가 바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여기서 송도는 송남과 송북으로 불리고 있어요.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강남과 강북처럼요. 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강북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상징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지역은 송북으로 불리는 남쪽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송남으로 불리고 있는 약간 좀 더 비싼 고가 아파트의 단지들입니다. 네. 이 지역을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바로 교육환경, 최대위 국제학교고요. 이 바로 위엔 또 송도 국제병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근에는 스트리트형 상가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네. 교육환경과 병원, 의료 혜택, 그리고 상권까지도 잘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단지보다 송북위로 불리는 곳보다 좀 더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전세가 만기가 되더라도 꼭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라고 하셨는데 네. 보유 의견 전문가 내주셨고요.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송파구 문정동. 네. 오피스텔이 2018년 2월 달에 입주인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싶어서. 네. 문의했습니다. 문정동 오피스텔 문의를 해주셨어요. 2018년 2월 입주라고 하셨는데 예. 향후 전망에 예. 대한 내용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예, 분양하시는 안녕하세요. 분과 상담을 하셨죠? 그렇죠. 거기서 수익형 오피스텔이면 수익형 부동산인데 월세를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 살라고요. 그러니까 사시는데 거주하려고. 어차피 예. 임대를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대 아닙니다. 아, 임대는 아니고요. 예. 실거주 목적이고요. 예. 그러면 아버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거주를? 저는 부산인데 딸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네. 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 전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내년에 살까 아니면 2018년을 갈까 서울 지역을 잘 몰라서. 시청자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따님이 예. 법조계 쪽이신가요? 여기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학교 교사. 학교는 인근인가요? 그거는 이제 발령이 나와봐야겠죠. 아, 아직 발령이 나지 않고 거주지가 예. 명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직장이 어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예. 잡으신 거구나. 그럴 예. 경우는요,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거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집과의 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한 이제 송파 같은 경우 문정동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법조단지로 인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과 또한 직장들이 창출될 예정이고요. 예. 앞으로 전망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피스텔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실거주잖아요. 예. 투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라리 이 예. 문정 법조단지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제가 바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네. 매물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예. 투자 목적이라면 오피스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본 지역이라면은 인근에 있는 다세대나 좀 더 저렴한,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님이 거주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임대 소득이 아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 예. 문정동 인근에 특히 법조 단지 근처에 있는 아니면 역세권 근처에 있는 그러한 다세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방송상에서는 좀 약간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예.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 마무리하겠고요. 방송이 예, 끝난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걸려 있는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레미안 이수역. 네. 루이파크 분양했거든요. 네. 예, 그거 하고, 전망을 좀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네. 동작구, 네. 상도동에, 엠코 센트럴파크. 네. 거기 살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팔고. 네. 이제 갈 때 이게 어떤가 하고요, 전망을요. 네, 이수역의 그 분야가 있는 아파트 로이파크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입주일이 네. 언젠가요? 2018년 4월이요. 2018년 4월에 입주라고 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7억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그게 7억 60만 원이요. 7억 6천만 원이요? 아니, 60만 원. 60만 원이요? 예. 네, 일단은 분양을 받으신 거죠? 예. 네, 거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투자도 되고, 혹시 실수요도 있는데 투자가 어떤가 하고. 일단은 투자 목적이시라면요. 예. 앞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하철에서는 조금 먼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말은 이수역 레미안 파크라고 불리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남성역이 더 가깝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참 장명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수역이라는 이름에 약간 어떤 그런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갔고 분양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혹시 가격을 아세요? 비슷한 평형대? 인근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 오래된 거는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네. 6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충 5억 중반 정도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래된 바로 옆에 거는 있는 이수역 리가 아파트라던가 사당 그거는 우성 조금 아파트라던가 조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동일한 평형대가 대부분 5억 5천, 5억 6천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어 예.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요. 예. 금액이 한 2억 정도 더 비싸요. 물론 실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들의 차이는요. 예. 하지만 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로이파크 아파트 자체가 주변에 둘러싸여있는 아파트 자체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예. 이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지역적인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전망은 그렇게 썩 그냥. 물론 이수역 자체가 장제 터널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인데요. 예. 지금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거죠. 예. 가격이 올라가도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투자 목적이시니까요. 온전하게 투자로 보세요. 예. 그리고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면 그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고요. 예. 그러지 않는다면 입주 후에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가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상도동에 네. 그 엠코 센트럴파크는 어떤가 보고 좀. 네.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지금
네, 숭실대 입구역 근처에 있네요. 예, 숭실대역 앞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있고 역세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또 뒤에 보시면 상도 근린공원이라던가 앞에 어떤 그 달마공원이라던가 다양한 녹지공원도 있고 해서 공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전망이. 살기는 좋은데요. 예, 예. 가격 형성, 예.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는요. 예. 어떤 산이나 공기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개발들이 많은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인가, 혼잡해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격 형성이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아직은 새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후에 정도 예산하고 있는데. 네.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뭐 3, 4년 후에는 또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요, 특히 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더 높게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실거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거주하실 때 만족도가 높다면은 저는 쭉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의 사연 담아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3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강서구 양천향교역 강서 한강자의 30평형 투자로 괜찮을까요?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라고 궁금해하셨는데요. 전문님 투자로 이 지역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가지 마세요. 왜냐면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하나가 9호선 개통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마곡지구였습니다. 마곡지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가치가 항상 올라갈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하지만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2000년 초중반 때, 1990년대 중반 때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 중에는 가장 새 아파트고 가치가 네. 높은 아파트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지역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힘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보다는 다른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해당 매물 지역 같은 경우가 마곡지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곡지구에 이 위치에 있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던가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이쪽이 네. 지금 이 지역이 신축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역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지역, 이 본 매물지 이 인근에 있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축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분양도 많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도시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마곡지구의 하단 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왔던 최근 5년 사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었던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최대 수혜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 목적이라면은 이쪽 지역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가 투자 대안 지역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6515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25평형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형 평형인데다가 상암동에는 또 이 공급 자체가 좀 적은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실거주 목적도 좋고요. 투자 목적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상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은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25평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월드컵 파크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5평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마 2단지 아파트일 겁니다. 거기는 네. 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본 매물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 상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에 분양을 했을 때 많이 우려 섞인 목소리와 네. 가격 하락으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라는 것은요, 새로 형성된 도시는 기업이 들어가야지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 기업 입주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평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입주가 기업들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올해는 지금 평균 평당 3.3제곱미터당 1,900에서 1,95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평당 200만 원 정도가 오른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본 매물집 바로 옆에 지금 이 허 벌판으로 보이시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축구장 32개 의 넓이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개발 호재라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인근에 DMC 같은 경우는 DMC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드디어 이제 풀려서 네.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런 개발 호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지를 보유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는 꼭 계속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적인 개발 호재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되겠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현재 그 성남시에 있는 신흥주공 아파트 28평형을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그 매도 시기랑 그다음에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매도 시기와 전망에 대한 내용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성남시에 위치한 신흥주공 네. 아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산성역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네,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택 재건축 단지로 묶여 있고요. 예, 예.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난 가을에 사업 수행 인가가 나서 지금 평형 선택까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있어요. 평형 예. 선택도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가 될 것이고요. 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2주부터 해서 착공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 기간이 대충 한 입주까지 보신다면 제 생각엔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조합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대충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예, 예. 네, 지금 여기 거주하시고 계신 거죠? 아니, 전세 끼고 투자 목적입니다. 전세 끼고 투자 목적이시고요. 네. 저는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미래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내년 6월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 아파트를 좀 매도를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년에 꼭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랑 네. 아니면 좀 버겁더라도 이 아파트를 좀 끝까지 가져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위례 신도시가 당첨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거기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 거기도 투자입니다. 투자요? 네. 일단은 그 위례 신도시를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예. 언제 매도 타이밍 보시는데요? 아, 일단은 전세를 한번 좀 이렇게 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양권 전매나 이런 건 안 하시고. 예. 네, 입주해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예, 상권 예, 형성이나 이런 게 예. 된 다음에 파시고 싶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질문이 이거예요. 신흥주공이냐, 위례냐. 예. 아니면 둘 다냐, 좀 힘들어도. 둘 다 가능하십니까? 대출을 좀 받아야겠지만,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출을 만약에 많이 받으시게 된다면 저는 산성역 옆에 있는 신흥주공 포기하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위례는 꼭 잡으세요. 아, 예. 네, 신도시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고, 신흥주공보다 더 빨리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위례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약에-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예.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자세한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고민 상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2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